오늘은 이 계절에 맞는 북송때 이학가가 쓴 애련설, 연꽃을 사랑하는 데 대한 주장을 한번 감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아름다운 못이나 습지에 연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양평 세미원, 전주 덕진공원, 부여 공남지, 무안 백년지, 상주 공검지, 영양의 삼지못, 또 서울 가까운 시흥의 연꽃 테마공원, 진천의 옥동방죽, 경주 안압지 등 전국 헤아릴 수 없는 유명 연꽃의 극락세계가 펼쳐져 가고 있고, 그 외 사찰의 작은 못이나 심지어 돌화개도 수련을 키워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못이 있으면 곧 이 꽃을 심어서 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연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꽃이 있는 못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뭐 장미, 매화, 진달래, 살구꽃, 벚꽃, 뭐 심지어 끝이 없습니다. 계절마다 다르고 게다가 이름 없는 토종 야생화에 깊이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마다 취향이 다를 것이지만 꽃에 대한 추억이나 심지어 아픔 속에 사랑의 기억도 가지고 있는 꽃들도 여러분 가슴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꽃은 다 좋아요. 하늘이 우리 인간 세상에 이렇게 꽃을 내려준 것은 아마도 여기도 극락이라 여기면 극락인 것을 알아라 라는 뜻이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꽃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인 묵객은 저마다 온갖 꽃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시로 읊고 또 노래로 부르기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기도 하지요. 자, 오늘은 그 중에 연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애련설, 송렴계, 수륙 초목지화는 가애자가 심번이라. 진 도연명은 독애국하고 자이당래로 세인은 심애 모란이라. 여독애 련지출러 언이 불염하고 타 청년이 불여하며 중통외직하고 불만부지하며 향원익청하고 정정정치하야 가 원관이 불가 설환언이로다. 여위 국은 화지은일자요 모라는 화지부기자며 려는 화지군자자야라. 희라 국지에는 도후 선유문이요 련지에는 동여자가 하인일 있고 모란지에는 의호 중의로다. 한번 눈으로 화면에 그 글씨를 보면서 제가 천천히 해석을 해둘 테니까요. 따라가면서 한번 그 해석을 머릿속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묻에서 자라는 초목의 꽃으로서 가히 사랑스러운 것은 심이 다양하다. 진나라 도연명은 유독 국화를 사랑하였고 이 시 당나라 이래로 세상 사람들은 심이 모란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유독 애 좋아합니다. 아래의 것을 뭐예요? 련이 어니에서 솟아나오되 물들지 아니하고 청련 찰랑찰랑하는 물에 잘 씻었으면서도 요염하지 아니하고 속은 통하고 겉은 곧으며 가지도 치지 않고
덩굴도 치지 않고 가지도 치지 않아요. 게다가 그 향기는 멀리서 맡을수록 더욱더 맑습니다. 곧고 곱게 서서 깨끗하고 바르게 서 있어서 가히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가까이서 마구 즐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한다 입니다. 이런 품위를, 이런 품격을, 이런 상황을. 난 이렇게 말하노라. 국화는 꽃 중에서 은일자의 것이요, 그 다음에 모라는 꽃 중에서 부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것이요, 연꽃은 꽃 중에서 군자에 해당하는 꽃이로다. 아하, 국화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도연명 이후에 거의 적게 들리고, 연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자가 그 어떤 사람인고, 모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땅히 세속의 무리들에게나 맞는 것이로다. 자, 참 짧지만 아름답게 썼습니다. 번자는 말이죠. 번은 많다는 뜻인데, 이거는 똑같은 종류가 많은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큰 거, 작은 거, 노란 거, 흰 거, 뭐 이렇게 많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도연명이 국화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음주시에 최국 동리하야 유연견 남산이라 아주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 귀거래사에 어떻게 됐습니까? 삼경은 취왕하고 국화는 송국은 유존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오솔길엔 황폐해졌지만 그 속에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네 라는 구절로서 흔히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많은 선비들이 이 국화를 좋아해서 국화를 가지고 시조나 가사작품이나 뭐 어디에 인용하지 않은 것이 없고, 특히 그 인용을 하면서 국화만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도연명의 품격이나 도연명의 그 생활이나 이것을 본받는다고 할 거예요, 흉내낸다고 할 거예요. 그런 것을 거의 다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국화하면 바로 이퀄 도연명라는 식이죠. 한송제 이정보의 시조에도 국화야 너는의 양춘가절 다 보내고 낙목 한천에 내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는 시조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들 읽고 가을만 되면 이 시조 구절이 늘 인용되곤 합니다. 특히 오상고절, 어떤 설이나 뭐가 와도 그에 관계없이 그냥 피어나는 그 국화. 여러분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국화 좋아합니까? 좋습니다. 자, 이당내로. 이당은 뭐 이세민이 이연, 아버지 이연이 처음 나라를 세워서 성씨가, 왕조의 성씨가 이씨이기 때문에 이당, 그럼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당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모란입니다. 모란을 좋아하는 사람들. 당나라 때는 측천무후 들어보셨을 겁니다. 측천무후는 실제로 당나라 서울의 장안이었는데 낙양을 서주로 많이 살았죠. 그래서 측천무후 하면 낙양을 논땅 키우고 큰 도시로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그 낙양에 온통 이 모란을 심어가지고 모란하면 낙양하면 모란, 그 다음 모란하면 측천무후, 바로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널리 모란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유석 같은 경우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당전 작약 요무격, 마당 앞에 있는 작약꽃은 요염하기만 하고 품격은 없고, 지상 부용은 쟁소정이에요. 연못에 있는 부용꽃, 부용꽃은 연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칙은 연꽃이 하는데 다 사람들이 연꽃이라 합니다. 연꽃은 깨끗하게 잘 났지만 소정이야, 정은 적게가 어딘가. 유유모란 진국색이니 오직
모란꽃만이 진짜 나라의 색이니, 나라에서 제일 으뜸으로 치는 꽃 색깔이니, 화개 시절의 동경성이라. 그 꽃이 막 필 때는 그 낙양 성 전체가 막 떠들썩하고 난리가 나요. 아마 요새 식으로 뭐 온통 축제에서 모란 축제 때문에 그냥 도시 전체가 막 시끌벅적하다고, 이런 유석의 모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은, 근데 여러분들 모란과 작약 여러분들 구별하세요? 모란과 작약 거의 꽃이 비슷하죠, 그죠? 근데 모란은 목본식물입니다. 목본식물이에요. 그래서 그 줄기에 보면 이 나무가 대가 나무 줄기예요. 근데 작약은 미나릿과 단연생 초본식물입니다. 이건 단연생이니까 뭐 뿌리가 그대로 있다 그 다음에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꽃난데 이렇게 뒤져봐도 나무 줄기는 없어요. 그냥 풀줄기지.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또 모란을 말이죠. 모단인데 모란이라고 있죠. 이건 우리만 그렇습니다. 중국은 무단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뭐 단이 란이 아니죠. 우리는 거란도 단인데 개단인데 거란이라고 했고, 모란도 모단인데 모란이라고 했습니다. 참 그 신기합니다. 이거 우리 발음이 굉장히 그 부드럽고, 특히 거란 같은 건 거단인데 거란으로 읽으면서 실제로 거단 민족의 이름과는 달라졌어요. 거단 민족 그대로 치단입니다. 치단. 키타이 민족입니다. 이 키타이가 이제 거란족을 대표한 거란족의 민족 이름인데, 이 키타이가 북쪽으로 해서 저 러시아하고 저 독일 이쪽으로 가면서 키타이 그러다가 영국에서는 그 캐세이가 됐습니다. 캐세이. 그 영국이 홍콩을 조차주로 하면서 홍콩에서 뜨는 비행기가 뭐예요? 캐세이 패시픽 아닙니까? 그래서 캐세이는 바로 거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중국이 거란의 북쪽을 다 차지하고 있어 서양 사람들이, 북쪽으로 온 서양 사람들이 그게 중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중국어는 지금도 뭡니까? 키타이스키예요. 우리 저 고려의 러시아에 있는 고려족 우리 민족이 까레야 스키듯이, 그 스키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이제 단인데 그 란으로 읽으니까 전혀 달라졌죠.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무슨 글 보면 우리 항상도 쓸 때 모란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목단. 목이죠. 그리고 아예 목단을 읽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모란인데 이건 발음이 뭐예요? 수건 그죠? 모란. 라는 란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단을. 그래서 중국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인데 거길 갔더니 그 위에 이제 중국에 이제 무단장이라는 모단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있는데, 그걸 목단강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단강인데 어떻게 목단강이라고 읽는가 그랬더니, 우리는 다 목단강으로 읽어요. 근데 한참 이제 요걸 그렇게 읽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아마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그 조선 말이나 뭐 조선 후기부터 이렇게 써서 목단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칙은 모단입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지도에도 목단강이 무단장 해서 모단강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잘못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우리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영랑 씨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죠? 여러분들 그거 한번 가보셨습니까? 강진인가 어디 해남인가? 강진이지 아마. 그럼 좀 모란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단인데 란으로 변해서 이게 모란이 된 거죠. 그럼 저 단자가 란 발음도 있는 글자예요? 란 발음 없습니다. 우리만 요거 란을 읽어요. 우리만. 우리가 란을 읽어요? 한국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란도 거단 아니에요? 계단 아니에요? 계단인데 이걸 란으로 읽으니까 거란이 돼버렸죠. 거란족. 요 나라를 세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타입니다. 키타이. 나라 이름이. 그럼 저 우리나라에서는 란이라고 읽어줘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란으로 읽는다고. 근데 왜 그렇게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으로 읽어도 돼요? 지금 표준은 란이죠. 모란이라고 읽어야지 모단이라고 안 읽잖아요, 우리. 그럼 한글로 쓸 때는 모란이라고 쓰고 한자로 쓸 때는 모단으로 쓰고, 이것도 한글로 쓸 때는 거란이라고 쓰고, 한자로 쓸 때는 계단이라고 쓰고. 키타이 줍니다. 키타이스키. 응?
우리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뭐예요? 저거 배웠습니까? 노골대 박통사. 노골대가 이 계단입니다. 라오치다, 키타이, 라오키다. 라오는 본토백이 이런 뜻이에요. 진짜 오래된 묵은 이런 뜻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혹시 노골대 박통사, 노골대 배웠으면 노골대가 무슨 뜻인가? 그럼 라오키, 그건 라오키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오래된 거란.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좋습니다. 저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해주고, 또 지난번처럼 이거 여기다 헌하게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뿐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건데, 왜 이걸 단어로 읽느냐? 우리만. 좋습니다. 특히 이 모라는 또 저거 있죠. 삼국유사에 보면 선덕여왕의 세 가지 기지, 세 가지 기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 모란고사가 있죠. 그죠? 당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모란 그림을 그려주면서 시까지, 모란의 시까지 이 쇠대를 갖다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그걸 딱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저거다. 향기가 없는 꽃이다. 그 다음에 새들 심어서 봤더니 정말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모란 꽃에 보면, 거기서 중국에서 보는 모란 꽃에 보면 나비가 함께 그려져 있지 않다. 그럼 나비가 안 쳐준다는 거기 향기나 꿀이 없다는 얘기다라고 해서 그게 맞았다라고 해서 선덕여왕, 선덕여왕의 고사와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까 얘기한 모란의 피까지 한번 그 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이 모란의 피까지는 모란 꽃이 아름답다기보다 보세요. 떨어질 때 한꺼번에 우르르 떨어지고요. 많은 꽃들 중에는 시들어서 떨어지지 않는 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보면은 목련, 이 모란, 또 여러분들 연달래, 진달래 말고 연달래, 또 몇몇 이런 꽃들을 보면 전혀 시들지 않은 채로 떨어져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김영란이가 또 한꺼번에 떨어지고,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뚝뚝 떨어지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것을 봄날에 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연꽃 한번 볼까요? 연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꽃 그런 거 여러분들 보면 중국에서는 지금 그걸 연꽃이라고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아시죠? 뭘로 불러요? 이렇게 대궁 쭉 올라서 피는 큰 꽃 있죠. 그걸 중국에 갔더니 그건 리엔화라고 하지 않고 그걸 허화라고 합니다. 허화. 그래서 중국에 리엔화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수련을 리엔화라고 그러거든요. 수련 아시죠? 수련 아세요? 무슨 물이 있으면은 그 물 높이까지만 자서 꽃은 좀 작고 물 높이까지만 자서 물에 떠 있듯이 비슷한 그런 연꽃. 그걸 수련이라는데, 왜 수련하냐면 이거는 오후 2~3시쯤엔 꽃잎이 닫힌대요. 밤엔 잔대. 현도 밤에 자요. 그래서 그건 수련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련이라고 그러고, 저는 허화라고 그러는데, 옛날 본초강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함담. 함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함담, 그러니까 옛날 식물들은 다 쌍성연면허, 처분연면허를 했잖아요. 이게 또 함담도 역시 처분연면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쓰기는 이렇게 썼어요. 함담. 그래서 담, 정말 한단인데, 그럼 암 같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소수 초목의 이름들은 거의가 다 이 고대는 두 글자로 쓸 때는 쌍성연면허나 처분연면허로 함담이라고 옛날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담이, 그 외에도 연꽃의 이름은 상당히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홍련, 백련, 황련, 청련, 어리연, 수부용이라고도 하면 그렇게 부릅니다. 또 부용. 이 부용을 말이죠. 부용꽃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용꽃이 우리나라 문학작품에는 다 이거를 연꽃이라는데, 부용은 실제로 연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언제 연꽃이 아니에요. 부연꽃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꽃은 무궁화 꽃 크기 정도라고 하늘하늘하고 잎은 목화잎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 고속도로 가에도 심고 뭐 저 화분에도 심고 또 꽃밭에도 심고 많이 심는데 꽃이 굉장히 하늘하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저 하와이안 꽃이라 하와이 무궁화라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게 이제 부용인데 이 부용을 우리나라 옛날 고전 작품 같은 데 다 연꽃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연꽃으로 받는가 하고 내가 찾아봤더니 본초강목하고 그다음에 이아 이런 데서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수부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연꽃. 그래서 이게 물에 자라는 부용인데 사관 이게 연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연꽃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교와 연관지서 연화, 연실, 연자 뭐 이런 것들 이제 그건 또 저거하고도 관련 있고요. 그 식품, 식재료로 관련 있죠. 중국에는 이제 연근을 한 글자로 위라고 씁니다. 위. 이건 연근입니다. 연근. 발음은 위입니다. 위. 위. 이게 위인가요? 위. 그래서 이건 연근을 얘기한다. 우리는 연근을 이제 뭐 식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호사가들은, 이건 차로도 쓰고 또 연잎밥, 연잎차, 연실, 연자, 석연자, 연근, 연엽 등으로 차와 뭐 약재 등으로 쓰며 또 뭐 연화주, 연근분 등 다양한 무슨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신 말이죠. 많은 식물 중에서 그 타임캡슐 같은 그런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700년 지난 다음에 싹이 튼 그 연씨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참아내고 그 나중에 싹을 틔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특히 불교와 연관이 있어가지고 옛날 부처가 영축산에서 설법할 때 바리화라는 꽃인데 이게 아마 연꽃이었을 거다 그럽니다. 이걸서 뭐 염화시중할 때 가섭존자가 이심전심으로 알아들었다는 고사를 남겼고 그 뒤에 리저 여모 이걸 뭐 리제라고 했는데 제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로 읽어야 됩니다. 리저 여모. 이제 연꽃을 이제 네 글자로 표현한 많은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리저 여모. 이 뭔가 하면은 오라고 하면 바닥에는 연못 바닥 진흙입니다. 진흙으로부터 물드는 것을 떠났다. 물들어야 되는 거 그 상황을 떠났다. 물 안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지어지요. 그래서 저라고 읽어야죠. 저. 리저 여모. 그런가 하면은 뭡니까? 또 처염상정. 염 물들 만한 자리에 처해 있으면서도 언제나 깨끗하다. 그다음 화과동시라는 것도 있다 그럽니다. 꽃과 그 열매가 동시에 맺힌대요, 얘는. 그다음에 향원익청. 뭐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향원익청은 바로 연꽃 향기는 가까이서 코를 갖다 댄다고 해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을수록 더 막다. 요걸 가지고 그대로 정자를 지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경복궁의 향원정. 아름답게 지어놨죠. 그죠? 그 바로 그 향원정은 여기서 이름을 딴 겁니다. 그 밖에 불교에서는 여기와 관련해서 뭐예요? 홍련암, 백련암, 혹은 백년사, 청련암, 뭐 연화봉 등 아주 그 연꽃을 널리 이름을 들어서 그 불교와 연관지어서 저걸 하고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백은 이 연꽃 중에서 채련곡에서 약약에서 연꽃 따는 아가씨들을 보고 그 언덕을 지나던 자루마를 타고 간 사내아이들이 그걸 연꽃을 따고 있는 그 아가씨를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걸 보고 그냥 가슴만 졸이면서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아름답게 읊은 채련곡이라는 이태백의 시 있습니다. 그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거기 보면 안상수가 유예랑 삼삼오 영수양 자료시입 낙화거 견차주저 공단장 해서 아주 그 봄날 요때 그 연꽃 따는 아가씨를 보고 한 것을 아름답게 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처자야 연밥 줄밥 냈다 주마 우리 부모 모셔다오 해서 미혼 총각이 자신보다 어버이에 대한 효도를 먼저 내세우는 애틋한 민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심청이가 용궁에서 나올 때 어디서 나오죠? 연꽃에서 나오죠. 그래서 참 아름답게 그 연꽃을 한 장면들이 일품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줄에 보면 언이는 우리는 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흙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얇은 그 모래들 여기서 연꽃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전혀 물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청년은 찰랑찰랑하고 깨끗하게 흔들리는 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통외직 불만부지 향원익청 정정정치 이 식자 있습니다. 식 동사로는 식물식 그죠? 식목일 식. 근데 꼿꼿이 서 있다 그럴 때는 형사에서 쓰는 게 치입니다. 이건 논어에 읽어보시면 저 지팡이를 똑바로 세웠다 할 때는 지팡이를 꽂았다 심었다가 아니고 이건 음이 치이면서 똑바로 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치를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은일자와 그 다음 부기자, 군자자, 세소로 나뉘죠. 국화는 은일자다. 바로 도연문 같은 걸 대로 들었으니까 세상이 어떻더라도 난 벼슬도 싫고 명예도 싫고 그냥 숨어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아하는 것에 딱 맞는 것이 국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모라는 부기라고 그랬죠. 그럼 낙양은 아주 막 부귀에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잘 살고 또 부귀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모란 꽃인데, 그럼 부귀를 추정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세속자들이죠. 세속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모란은 세속에 있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꽃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연꽃은 뭐냐? 이제까지 봐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거는 아주 저거다. 그 군자에 맞는 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도후의 선유물이다. 그럼 도연명 이후에 적다라는 거면 은이라는 사람이 적다 이런 얘기예요. 꽃이 적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뭐라는 의효중이라 그럼 세속에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이게 좋아하는 꽃이니까 그건 뭐 지금도 뭐 부귀를 쫓으면 이 꽃 좋아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누나가 시집갈 때 보니까 시집가기 전에 끝없이 횃보란데 횃보. 옛날에는 장롱이 없는 집에는 뭐 여기다 줄을 걸어놓고 벽에다 줄을 걸어놓고 걷다 옷을 뒤에 숨겨 걸어놓고 여기다 앞에 치잖아요. 횃보에 끝없이 술을 놓고 있는데 그 술을 놓는 걸 거의가 다 뭘입니까? 모란을 술을 놓지요. 그럼 앞으로 부귀하게 살 거야라는 아마 그런 뜻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이 여는 군자에 맞는다. 그럼 누구예요? 나 자신이야. 나는 군자야. 이런 얘기죠. 군자에게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글자 한번 더 보면 그 설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완. 설자 보이십니까? 마구 설자. 설에 보면 설자가 보시면 글자 잘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 원관이 불가 설완이죠. 설자는 옷의자 속에 뭔가 예술할 때의 자에 일부 글자가 들어있죠. 이건 설자입니다. 이게 원의는 무슨 뜻인가? 원의는 원래의 뜻은 속옷 설자입니다. 속옷 설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속옷을 겉으로 드러내다 두 글자를 한번 해볼까요? 외설적이다 그러죠. 외설적이다. 그럴 때 바로 설자입니다. 그럼 설완이라는 말은 뭔가 완자는 이 완자와 똑같습니다. 완은 완구 할 때 완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완이란 말은
마구 속옷 들추리 들고서 그냥 가까이에서 그 완상하는 거, 감상하는 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설안할 수 없다. 그 가까이 접근해서 그 꽃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물이 있어서 못 가기도 하지만 그걸 헤치고 들어가서 보기에는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꽃이 그렇게 많지만 도연명은 국화를 좋아했고 당나라 사람들은 모란을 좋아했는데 나는 이 연꽃을 좋아한다. 연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밑에 애자 밑에 련지 쭉쭉쭉 쳐서 완까지가 전부 목적 절이 되겠죠. 목적문이 되겠죠. 그럼 애자는 맨나 중에 서고 연꽃이 진흙 속에 나서 물들지 아니하고 나대 물들지 아니하고 맑은 물에 찰랑찰랑 잘 씻었건만 요염하지 않고 게다가 생긴 것은 속은 비어있고 겉은 고두며 그다음에 덩굴도 치지 않고 가지도 치지 않고 향기는 멀리서 맑을수록 더욱 맑고 그다음에 그 기둥은 똑똑 서서 똑바로 서 있고 깨끗하게 똑바로 서 가히 멀리서 구경만 할 수 있지 가까이 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헤치고 꽃잎을 흔들면서 그 냄새를 맡을 그럴 그 품격 없는 그런 꽃은 아니다. 누구예요? 군자죠, 군자. 군자야말로 가까이 못 오죠. 그래서 나는 국화는 은일자요. 국화는 은일을 대표하는 것이요. 모라는 부귀를 대표하는 것이요. 그다음에 연꽃이야말로 군자를 대표하는 것인데 그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도연명 이후에 누가 국화를 좋아했다라고 뛰어난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다. 은일자가 적다. 그다음에 연꽃을 좋아하는 사람 나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 나는 군자 중에 군자야라고 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축혀 세운 거죠. 그다음에 모란이야말로 모든 대중들에게 맞는 것이니 그럼 세속적 부귀를 노리는 자들은 꿈꾸는 자들은 이 모란을 좋아하게 돼 있도다라고 해서 세 가지 꽃을 아주 잘 대비해서 읊은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좋은 계절이니까 전국 어디 가나가 몸만 있으면 연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가서 연꽃 가만히 구경하시면서 이 염계 주도니에 이 애련솔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꽃 구경 갑시다. 예. 저기 연꽃이 불교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당시가 이게 지금 송대잖아요. 예. 이 송대 성리학자들은 불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시간은 많이 가는데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 보죠. 예.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는 것이 AD 67년. 동안 때 명제 때인데 말이죠. 명제 영평 10년인데 꿈속에 서쪽에서 어떤 성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깼는데 진짜 그게 있냐? 중국에 사람들을 보내서 선마등하고 축법난 사람을 보내서 누굽니까? 최음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선마등 축법론을 맞아서 불경을 싣고 왔어요. 백마에다가. 그 백마에 싣고 와서 나강 동쪽에다 백마사는 절을 세웠죠. 지금도 백마사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 세운 게 백마사인데 그 이후로 불교를 쭉 믿으면서 선비족 탁발씨들이 이 불교를 열심히해서 엄청나게 절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것이 낙양가람기라는 책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산서성 대동가 뭐예요? 용문석굴인가요? 용강석굴인가요? 용문석굴 크게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래서 불교가 아주 흥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시기에 남조에도 불교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여러분들 유명한 누구예요? 시에 보면은 역시 두목의 시에 뭐예요? 남조 484. 남조에는 480개의 절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절이 불교가 상당히 흥성해서 수당 때 와서 이제 정식으로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연구를 했는데 이 당나라 때 그 한유라는 사람은 아주 불교를 배척했습니다. 한유가 특히 당송 8대가 중에 제일 첫째 뛰어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를 논불골표 해서 불골을 부처님의 뼈를 궁중으로 들어오는 걸 아주 반대를 했다가 쫓겨나기조차 하고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송대에 들어와서 그 영향을 받은 당송 8대가는 물론이고 이학가들은 다 이 불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주의도 명나라 때 주의조차도 주석들을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 나올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불교는 안 된다. 오로지 성인의 말씀, 다시 말해 자기들이 믿는 공자의 말씀, 요소탕 문무 주공의 말씀, 이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 더 믿을 수 없다. 불교는 못 믿는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송대까지인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고려 때 불교가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때 불교가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래서 상했는데 그것을 조선이 들었으면서 바로 이 주자학 때문에 불교를 저걸 했지만 그러나 이학자들 중에서도 이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또 문학가 중에서 소식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배척을 하거나 반대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소통도 하고 이렇게 지냈고 우리나라도 뭐 맨 처음에 조선이 들었을 때 이성계에 들었을 때 3대 국시 중에 억불숭유해서 불교를 정식으로 이렇게 억제를 했지만 뭐 바로 뭐예요? 불경을 간행하고 그 뒤로 불교를 그대로 믿고 지금도 뭐 불교는 그렇게 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시대 변화나 이런 데 따라서 반대하고 뭐 했지만 결국 서로가 소통하고 융합하고 또 서로의 장점을 받아서 나의 저걸로 학문이나 또 내 삶이나 내 수양이나 또 나의 그 종교관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하거나 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찬동하지는 않습니다. 예, 요 정도입니다. 예. 아까 석굴은 운강석굴이었네요. 운강석굴이요? 대동에 있는 엄청난 그 운강석굴은 바로 그 바위가 석회암이나 이게 아닙니다. 사려암입니다. 반은 자갈이고 반은 모래예요. 반은 저거고 그래서 파기가 아주 쉽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데 바로 이게 선비족 탁발시들이 불교를 엄청나게 열심히 믿으면서 저걸 합니다. 그 민족들이 낙양에 돌아와서 절에서 낙양 가람기에 보면요. 한 집 건너 절인데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절이 아니고 아까 용문석굴이 낙양에 있는 거예요. 용문석굴이 낙양에서 무슨 용강석굴이에요. 저기는 운강석굴은 운강석굴. 운강석굴. 대동에 있는 건 운강석굴이고 용문에 있는 건 낙양에 있는 용문석굴인데 그 용문석굴은 바로 뭐야 측천무가 자기 얼굴을 판 거라는 그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관 이 불중배에서는 종교에 대한 배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학가들이 맨 처음에는 아주 불교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다. 그 송대는 결국은 억불 정책을 쓴 건가요? 억불 정책을 쓴 것이 아니고요. 송대 억불을 쓴 것이 아니고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죠. 다만 이학가들이 성리학자들이 불교 이 비교 대상으로 쳐서 뭔가 자기들 믿는 성인 공자의 사상이 먼저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